까미의 충격 고백. 중년의 사랑은 환상이 깨져야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중년의 삶을 응원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에 불타는 로맨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젠 드라마처럼 풋풋한 설렘보다는 지리한 일상 속에서 배우자의 땀 냄새마저 익숙해져 버린 그런 현실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문득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마치 답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퍼즐 조각 같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랑의 감정을 가장 명쾌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조리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입니다. 까미하면 왠지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만 할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까미는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특히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보편적인 경험을 통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눈높이에 맞춰 까미의 철학을 빌려 우리의 사랑이 겪는 숱한 부조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사랑의 환상부터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권태와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중년만의 깊고 지혜로운 사랑까지 까미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랑을 재조명하며 지친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알베르 까미와 함께 중년의 사랑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까미의 부조리. 사랑의 핑크빛 환상에 던지는 찬물 한 바가지. 까미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부조리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찾지만 세상은 그에 대해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다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감정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과 무슨 관계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에서 영원한 행복, 완벽한 이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남편이 흘리는 커피 자국, 아내가 하는 잔소리, 내가 말했잖아 라며 으르렁거리는 부부 싸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선 얼굴들이죠. 20년 차 부부의 흔한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말하면 남편은 늘 알았어, 좀 이따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는 보통 밤 11시가 되거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해결되곤 하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말을 바로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남편은 좀 이따가 버려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삐걱거리는 상황이죠. 혹은 갱년기를 겪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늘 다정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알던 이 사람이 맞나? 우리의 사랑이 식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사랑 속에서 부조리를 경험합니다. 까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의 사랑,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까미는 이러한 부조리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부조리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의 환상 파괴 드라마 속 왕자님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많은 사랑의 환상 속에서 자랐습니다.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결말,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영화 속 폭풍 같은 로맨스 이런 것들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현실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멋진 대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여보, 세탁기 돌렸어? 오늘 반찬은 왜 이래? 애들 학원비 언제 낼 거야? 그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화들로 가득하죠. SNS에 올라오는 완벽한 커플 사진을 보며 우리 부부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멋진 해외여행 사진, 로맨틱한 데이트 사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입니다. 내 배우자는 멋진 말 한마디보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더 신경 쓰고 기념일엔 감동적인 선물 대신 뭘 또 그런 걸 챙겨? 라는 퉁명스러운 말을 건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의 환상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간극에서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꿈꾸던 사랑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까미는 이러한 환상의 파괴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환상이 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랑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 속에 불완전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짠돌이 짠순이 기질, 때로는 게으른 모습, 때로는 짜증 섞인 말투.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습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상에 갇혀 불행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까미는 말합니다. 환상을 버리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중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반항의 정신, 환상 이후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용기 있는 선언. 까미 철학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반항입니다. 부조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나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태도가 바로 반항입니다. 사랑에서도 이러한 반항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 20년 차, 30년 차 주변에서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다행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흔합니다. 마치 중년의 사랑은
그냥 사는 거지 뭐 라는 부조리한 명제에 굴복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까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의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반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무심함에 아내는 실망하고 아내의 잔소리에 남편은 지쳐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다 이렇지 뭐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내면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반항입니다. 이 반항은 파괴적인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바로 반항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모습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구나. 저렇게라도 쉬고 싶구나 하고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가끔은 나랑 대화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면 좋겠는데 라는 나만의 바람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부부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반항입니다. 또한 남들이 보기에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우리 부부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도 반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같은 날 함께 시장을 보는 것, 주말마다 같은 공원을 걷는 것, 서로에게 짧은 손글씨 편지를 남기는 것, 이런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이상적인 사랑의 기준에 굴하지 않고 우리만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반항이 됩니다. 까미의 반항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반항의 정신으로 중년의 사랑은 결코 그냥 사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새롭게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 구속 아닌 존중, 환상 없이도 빛나는 동행. 까미에게 자유는 삶의 순간순간을 최대한으로 경험하고 나의 선택으로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서도 이러한 자유가 중요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서로에게 맹목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자유로운 동반자 관계여야 합니다. 흔히들 결혼하면 이제 내 시간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취미는 낭비로 치부되고 각자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바람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미가 말하는 자유로운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함께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 같으면 축구 갈 시간에 나랑 데이트나 하자 거나 그림 배워서 뭐하게 라며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년의 자유로운 사랑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로 또 가치의 삶을 즐기는 것이죠. 각자의 영역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왔을 때 상대방에게 해줄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중년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귀농을 하거나 세계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또 어떤 부부는 남편은
텃밭 가꾸기에 몰두하고 아내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사랑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까미가 말하는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관계의 풍요로움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 날개로 각자의 삶을 탐험하되 언제든 돌아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사랑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시지푸스처럼 매일매일 사랑의 돌을 굴리는 지치지 않는 고백. 까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지푸스 신화는 삶의 부조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며 끊임없이 돌을 굴리는 시지푸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숭고한 반항을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한 번의 로맨틱한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선택과 노력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노력이야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실제로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쌓인 감정을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내는 것, 잊지 않고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매일매일 언덕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시지푸스의 노동과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말합니다. 산 자체를 향한 투쟁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즉, 사랑의 목표가 완벽한 행복이라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그 투쟁과 노력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궁극적인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같은 기대들 말이죠. 하지만 까미는 사랑의 의미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한 현실을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 즉 반항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문득 텅 빈 집에서 배우자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부조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시지푸스처럼 사랑의 돌을 굴릴 기회를 얻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집중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서는 것. 이 모든 행위는 사랑을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또 다른 깊이와 지혜를 가집니다. 부조리를 이해하고 환상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반항하며 자유롭게 서로를 존중하고 매일매일 사랑의 돌을 굴려 올리는 지혜.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중년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진실되며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지푸스가 자신의 운명을 긍정했듯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긍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 환상이 깨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충만함을 찾다. 오늘 우리는 알베르 까미의 철학을 통해 중년의 사랑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까미와 사랑이라는 조합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그의 부조리, 환상의 파괴, 반항,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의 사랑에 얼마나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핑크빛 환상이나 맹목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부조리,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반항하는 용기, 마지막으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혜가 어우러진 복합적이고도 진실된 감정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 삶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까미가 시지푸스처럼 자신의 운명을 긍정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을 긍정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까미의 지혜를 통해 사랑의 민낯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며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